네,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거 공유 시작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할 수가 없는데. 홍승규님의 화면에 보고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아, 됐다, 됐다. 네, 네, 보이시나요? 이게 안 되네. 잠시만요. 네, 되었나요?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Learning to Select from Multiple Option이라는 논문이고요. 트리플 AI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어, 먼저 인트로덕션입니다. NLP에는 Textual Entailment라는 게 있습니다. 줄여서 이제부터는 T라고 하겠습니다. 이 T는 NLP의 어떤 특정 태스크를 의미할 수도 있고 아니면 문제를 푸는 방법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문제를 푸는 방법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T는 인풋 텍스트를 프리마이스 전제 P로 하고 옵션 그 정답 라벨들을 하이포시스 가설 H로 하여 PH 페어로 P에 대하여 H가 참인지 판단하여 문제를 푸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그 H 옵션들이 많을 때 그러니까 P에 대해서 정답이 많을 때 이 PH 1대1 페어 방식은 두 가지 한계점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한계는 모델이 추론을 할 때 이 여러 정답 간의 관계를 사용하지 않는다, 상관관계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정답 옵션이 많을수록 지금 현재는 저 pH 페어는 그 그러니까 옵션 정답들을 독립적으로 추론을 하기 때문에 이 정답이 많을수록 한 가지 P에 대해서 추론 시간이 길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컨텍스트 T라는 방식을 먼저 도입을 했습니다. 이 컨텍스트 T는 기존 여기 보이시는 위에 보이시는 이 보시면은 pH 페어에 컴피팅 텍스트 컨텍스트라고 하는 후보 아, 후보 정답들을 붙여서 가설을 추론을 하도록 학습시킨 방식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 컴피팅 컨텍스트들은 어떤 하나의 그 정답 옵션으로서 추가가 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실제 정답 H와 이 컴피팅 텍스트 이 C들 간의 상관관계를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어, 여기서 여전히 그 추론은 그러니까 P에 대해서 추론은 맨 앞에 있는 H에 대해서만 수행이 되기 때문에 두 번째 한계였던 그 정답 H들이 많을수록 추론 시간이 길어진다는 한계를 여전히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여기서는 패러렐 T를 통해 두 번째 한계점까지 해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원래는 앞에서 컨텍스트 T에서는 컴피팅 컨텍스트로 그냥 이 옵션들, 그러니까 정답들 간의 상관관계를 이용하기 위해서 붙여졌던 것들이 이제는 하나의 정답 후보가 돼서 패러렐티는 한 가지 정답을 위해서만 한 가지 정답만 추론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붙여진 모든 정답에 대해서 동시에 추론을 하도록 학습이 되었기 때문에 어, 원래 같았으면 K번의 추론이 필요했지만 여기서는 한 번만에 추론을
한 번만 추론을 하기 때문에 추론 시간이 크게 단축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동시에 추론을 해서 얻어진 이 H들을 시그모이드를 통해 스코어로 변환해서 정답이 하나일 경우에는 이 스코어가 가장 큰 것을 채택을 하고 정답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그 스레스홀드를 두어서 그 스레스홀드 이상의 스코어들을 채택하는 방식입니다. 실험은 3가지 태스크에 대해서 수행을 했고요. 보이시는 맨 앞에 있는 게 태스크명이고, 그 다음이 데이터셋, 그리고 그 가장 오른쪽에 있는 것이 라벨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보이시는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 태스크의 경우에는 라벨이 많기 때문에 이 탑K 옵션 제네레이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모델의 로버타 라지의 인풋 시퀀스에 그 길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전체 라벨에서 어느 정도 라벨을 필터링한 후에 학습을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실험은 울트라 파인 엔티티 타이핑이라는 태스크에 대해서 실험을 했고요. 요거는 이제 태스크에 대한 설명을 위해서 해놨는데요. 여기 이 태스크는 이 하늘색 텍스트가 어떤 엔티티를 갖고 있는지 찾는 것이고, 이 옆에 있는 이 엔티티 타입이 모두 이 하늘색 텍스트에 대한 정답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페라레 T가 가장 그러니까 이 F1 스코어 기준으로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 태스크 자체가 정답이 많기 때문에 프리시전보다는 리콜이 훨씬 더 중요하고,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컨텍스트 T나 패러럴 T 모두 리콜과 F1 스코어에서 기존 소타를 훨씬 뛰어넘는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네. 두 번째는 퓨샷 인텐트 디텍션이라는 태스크에 대해서 진행을 한 거고요. 여기서는 전체를 학습을 한 것이 아니라 5개 데이터만 사용하고 5개 데이터만 학습하거나 10개 데이터를 학습한 것을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5샷 같은 경우에는 컨텍스트 T가 가장 높은 성능을 보였고, 10샷의 경우에는 제한하는 방식이 아니라 DNNC라고 하는 기존 소타가 더 높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멀티플 초이스 QA 모델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컨텍스티와 패러레티 간의 차이는 이 백본 모델이 다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컨텍스티는 로버타 라지의 docNLI라고 하는 데이터셋을 전이학습한 모델을 사용했고, 패러레티는 바닐라 로버타 라지를 사용했습니다. 기존 소타는 이 TE-docNLI라고 하는 모델이고요. 컨텍스티가 기존 소타보다 두 가지 데이터셋 모두 훨씬 더 높은 성능을 보였고, 패러레티 또한 바닐라 로버타 라지를 사용했음에도 기존 T 방식을 채택한 경우보다 훨씬 높은 성능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탑 K 옵션 제네레이션 라벨이 많은 경우에 라벨을 필터링하는 방식의 어떤 릴레이션 스터디를 수행한 것이고요. 여기서는 K는 80개를 사용했고, T 방식이나 아니면은 기존 소타 방식이던 라이트 방식보다 또 동일한 탑 K 제네레이션
제네레이션 방식을 사용했음에도 이 컨텍스트 T나 패러렐 T 모두 두 가지 그 태스크에 대해서 더 높은 성능을 보여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추론 시간입니다. 여기서 이제 노란색은 그 맨 처음에 설명했던 스탠다드 T를 의미하고요. 파란색은 그 스탠다드 T의 탑 K 제너레이션 방식을 도입한 것이고, 세 번째는 논문에서 제안하는 패러렐 T의 추론 시간을 비교한 것입니다. 기존 T 스탠다드, 그러니까 노란색 이 막대를 보면 원래 같았으면 그 한 가지 데이터에 대해서 15초가 걸렸던 것이 패러렐 T를 도입했을 때 0.02초로 추론 시간이 크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것이 왜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실험이고요. 논문에서는 그 옆에 이제 여러 후보 가설들을 붙여놓은 것이 이 모델이 느끼기에 훨씬 더 어려운 태스크라고 주장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존 T보다 컨텍스트 T의 로스가 높았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높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는 이제 모델의 과적합을 막았기 때문에 기존 스탠다드 T보다 컨텍스트 T가 더 높은 성능을 보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질문 부탁드립니다. 그, 저, 그 3페이지 부분만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여기인가요? 네. 그래서 기존 방식은 이 pH 페어 1대1 페어로만 그 문제를 풀게 됐었는데, 이제 제안하는 방식은 기존 pH 페어의 컴피팅 컨텍스트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이제 정답이 많은 경우, 그러니까 만약에 정답이 이 P에 대해서 정답이 하나인 경우에는 그냥 일련의 어떤 뭐, 생성한 텍스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딱 그런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멀티 라벨일 경우에는 이 하나의 정답 말고 여러 정답이나 아니면 틀린 정답과 여러 그 후보 옵션들을 붙여서 이 H와 C 간의 옵션들 간의 어떤 상관관계를 얻기 위해서 얘들을 추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추론은 요 맨 앞에 있는 H에 대해서만 추론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 추론 시간에는 변함이 없게 됩니다. 이 한 번의 추론에 하나의 하나의 정답 라벨만 사용하기 때문에 추론 시간에는 변동이 없지만 이 정답 라벨들 간의 상관관계를 사용한다는,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옵션 간의 관계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해결을 하게 되지만, 두 번째인 추론 시간에는 변동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음인 패러렐 T를 제안한 것이고. 그래서 그 제안하는 방법이 그 가설들을 이제 패러렐하게 K를 하이퍼 파라미터로 넣고 패러렐하게 해서 뭐 결과 소프트맥스로 합치고 그렇게 추론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은 제한하는 방법, 그러니까 패러렐 PT는
컨텍스트는 필요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컨텍스트 T에서는 컨텍스트를 계산을 해서 매기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아, 패러렐 T는 네, 이 컴피팅 컨텍스트는 어, 요 정답 옵션들 간에 그냥 관계를 얻기 위해서만 붙여진 것이고, 근데 이제 여기서는 단지 이렇게 C라고 돼 있던 것들이 패러렐 T에서는 하나의 가설로서 한 번의 추론에 이 K개의 정답, 그러니까 K개의 옵션에 대해서 추론을 하기 때문에 한 번에 이제 K번 추론한 것과 같은 효과를 내게 됩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인풋 시퀀스는 전체 요 처음인 컨텍스트 T와 동일하기 때문에 요 정답 라벨들 간의 상관관계를 이용한다는 것과 함께 동시에 이제 추론 시간도 훨씬 단축시킬 수 있게 됩니다. 설명이 더 필요한가요? 추가 질문 있으신가요? 저 질문 있는데 그 11페이지 인퍼링 속도 비교하는 데 있어서 컴패스트 TE랑 패럴 TE는 비교를 따로 하지 않은 이유가 있나요? 그 컨텍스트 어 뭐지? 파란색 막대가 컨텍스트 T와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컨텍스트 T랑 요 앞에 있는 이 스탠다드 T는 인풋 시퀀스가 인풋의 길이 차이만 있고 다른 거의 차이는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컨텍스트 T 대신 T의 이제 탑 K 제네레이션 방식을 후보군으로 사용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추가 질문 없으시면 발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